네, 그러면 이제 청년 활동가로서 우리 정서연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 먼저 서영님에 대해서 좀 뒷조사를 하려고 막 찾아봤는데 네. 접촉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단 다이다잉에서 활동을 좀 하셨고, 그리고 바다님의 대학교 선배라는 정보를 또 그렇군요. 입수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네. 먼저 처음 뵙는 분들에게 네. 서영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올 2월에 부안으로 이주를 해서 쭉 이제 부안에서 살고 있는 부안 주민이고요. 부안 주민이자 말씀해주신 다이따잉이라는 청년 단체에서 다이따잉의 기존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이죠. 쉽게 말하면 예산이 남아서 다이따잉이 마음을 내서 그 지역에서 좀 활동하고 싶은 청년들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제안의 일환으로 네, 같이 이자 또 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따잉과 따로 또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냥 혼자 쫌쫌따리 하고 있는 그 활동의 이름은 뭉뜨기고요. 뭉뜨기는 문화로 우리뜨기라는 그 주제를 줄여서 뭉뜨기라고 그냥 이제 이름을 붙여봤고,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그 지역에서 쉽게 논의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좀 지역사회 내에서 조그만 틈이라도 만들어보자, 주제를 한번 던져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좀 이런 활동에 관심 있는 마을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하고 있고, 주로 어르신들과 어린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 활동, 어린이 활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이다잉 그 프로그램이 계기가 돼서 이렇게 부안을 처음 만나셨는데, 네. 이제 거기서 또 그 이후에 이어서 어떤 다이다잉이 벌이는 사업에서 어떤 한 꼭지로 참여하게 돼서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서영님께서 본인 평소 이제 갖고 계셨던 관심사나 뭐 문제,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뭉뜨기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뭐 어르신이나 아이들, 그리고 많이 논의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이제 한다고 하시는 건데, 그럼 서영님은 어떤 분이셨길래 뭔가 이런 활동들이 과거에 뭐 다른 지역에서 하셨던 건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네. 딱 나타나셔서 딱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네. 있으니까. 저는 농촌 문제, 지역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좀 길게 말하자면 길게 말할 수도 있지만, 네. 살짝 제가 말이 길어지면 한없이 길어지는 스타일이라서 좀 요약을 해보자면, 네네.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게 좀 하자면, 어쨌든 그런 의제들에 관심이 되게 많고, 또 그 그러니까 지역 문제 플러스 생태 문제 플러스 노동 문제, 그리고 여성 문제, 그리고 사회 소수자들 차별받는, 그러니까 소수성에 대한 사별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제가 어떻게 제안해서 그런 얘기들을 품게 되었는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냥 네, 그런 환경들에 계속 이제 마주쳤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사회적 조건 속에서 자랐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에 귀를 기울이는 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지역에 좀 집중해서 하게 된 계기는 제가 그 몇 해 전에 그 옥천이라는 좀 지역 언론이 되게 건실한 곳인데 그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역 언론을 바탕으로 이제 펼쳐 나가고 있는 지역이에요. 옥천이라는 곳이 충청도에 있는데 그곳에서 지역 잡지를 만드는 일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기자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자로 활동할 때 굉장히 많은 의제들을 이제 만날 수가 있었죠. 그 안에서 농촌 문제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 또 사실 지역이라고 했을 때, 작은 규모의 소도시라고 했을 때 되게 그냥 평화롭고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문제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도 보거든요. 왜냐하면 인구가 부족하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이제 유출되고 그로 인한 고령화 문제, 그리고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또 농촌 농업에 얽힌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상존하고 있는 거죠. 뭐 농업 폐기물이나 아니면 농촌 어르신들의 일손 부족 문제나 또 수입 농산물에 밀려서 국산 이제 그 국내에서 농업하는 분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나 뭐 우리밀 자급이나 뭐 그런 등등의 농촌 문제, 농업 문제 전반에 대해서 폭넓게 다루는 잡지였고, 그리고 또 뭐 그러니까 지역 내 이주 여성들과 이주 노동자 문제도 지역에서 더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지역 그 잡지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했어야 했고, 그리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또 생생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지금의 관점을 좀 키워 나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문제 의식이 심지가 조금 단단하게 뭉쳐지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활동도 어쩌면 그것의 일환 거기에 연장선이다. 네. 그러면 그곳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뭔가 좀 더 문제의식이랄까? 어떤 그런 게 깊어지고, 또 이걸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개선되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런 활동을 벌이시는 걸까요? 저는 사실 그 어떤 사회 문제의 개선이라는 것이 그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발생이 된 게 아니고 이 자본주의 그리고 가부장제라는 체제 아래서 그 구조적인 문제로 얽혀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뭐 청년 유출 문제, 그리고 농촌 문제, 뭐 노동자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떨어져 있는 의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체제에 대한 고민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고민을 넘어서서 이것을 같이 얘기하고 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직적인 활동이 저는 일단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그 문제 개선을 위해서.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는 그런 좀 거대한 구조적인 담론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작은 변화에 저는 되게 좀 더 또 가치를 느끼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제 스스로 그냥 밖에서 보기엔 그냥 뭐 마을공동체 활동하는 거고 뭐 다들 하는 활동이네. 뭐 근데 그게 뭐 크게 그렇게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인데 저는 그것을 좀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이 엮여서 좀 어떤 생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생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삶이 전부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물론 그 모두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구조를 바꾸고 함께 연대하고 목소리를 내고 하는 중앙에서 좀 더 이렇게 힘을 얻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 어르신들이 정말 외로웠던 어르신들이 같이 청년들을 마주할 일이 거의 없으신데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좀 재미난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그 와중에 좀 농촌의 가부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혹은 작은 학교에서 좀 어떻게 보면 교육적이나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랑 같이 교류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좀 해볼만 하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의 이런 한 시기를 좀 같이 이렇게 해서 뭐라도 조금 그러니까 좀 뭐라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또 그 어린이 어르신 활동 외에도 전 좀 강연회도 열고 있거든요. 뭉뜨기에서. 근데 그 강연회 주제가 사실 지금까지 한 게 노동권이랑 주민자치고 마지막 남은 회차가 있는데 그건 페미니즘으로 주제를 잡아볼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주제들이 사실은 기존에 이런 거에 목소리를 내고 관심이 있는 단체가 있는 지역이 아닌 이상 그 지역 사회에서 이런 주제를 접할 만한 그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도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면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다양성을 좀 넓히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강연회도 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좀 자그마한 것들이 어떤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촉발대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냥 그런 희망을 품고서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앞서 말했던 그 체제의 변화는 또 다른 활동으로 또 다른 운동으로 같이 펼쳐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구상으로 지금 그냥 네,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뭉뜨기의 첫 활동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나 실행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한번 듣고 싶어요. 첫 번째로 한 활동. 네, 뭉뜨기에서. 첫 번째로 한 활동이 뭐였을까요? 그 날짜적으로는 아마 그 노동권 강연이 제일 먼저였던 것 같아요. 네. 그 강사분을 찾고 이제 또 강연 내용을 구상하고 해서 네, 그렇게 했던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궁금한 게 네. 옥천에서 잡지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옥천에 가봤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잡지를 봤는데 설마 그게 서영님이 쓰신 글일까? 근데 엄청 잡지가 호가 많더라고요. 네, 월간 맞아요. 오기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잡지를 만드는 회사에서 기자로 근무를 한 것이죠. 네. 제가 표현을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 로컬 맞아요. 매거진으로는 이게 뭐 단연 꼽힐 정도로 굉장히 생명력이 길고 뭔가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걸 계속 하고 있다고 저도 어디서 읽은 것 같거든요. 그게 그 관점이 저는 되게 견고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길게 또 사실은 지역 언론이라는 게 이어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뭐 진짜 좀 실질적인 문제, 예산 부족이나 이런 것들, 인력 부족이나 이런 걸 문제로. 근데 월간 오기네 같은 경우는 우선 그 편집을 하는 그 데스크의 관점이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그 단연간 정말 그 옥천신문에서 기자로 일하신 분이 이제 현장을 처음 지금도 아마 같으실 텐데 되게 좀 어쨌든 지역을 청년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기자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관점이 얕은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그 옥천신문이 되게 오래됐는데 그 신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적인 관점, 그러니까 주민을 중심으로 한 그 관점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정말
어떤 탁상 공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우리는 답을 찾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되게 좀 많이 노력을 하는 네, 기사 하나를 쓸 때도 굉장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곳이어서 아마 그래서 좀 롱런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잘 사시다가 아, 왜 여기로 이렇게 똑 오게 된 게 너무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이건 진짜 개인적인 얘기인데 네, 뭐 그냥 뭐안 네. 써, 네, 네, 편하게 그냥, 말씀하세요. 네. 네. 그 저는 사실 기자를 하고 싶어서 기자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직업 정신을 가지고서 거기 간 게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그냥 지역에서 이런 걸 하고 있고 사실 마을 공동체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 있었어서 이전부터 이런 지역에서 그냥 재밌는 활동 하는 데구나 하고 그냥 이제 지원을 덥석한 건데 너무 그 기자라는 게 그런 그 아니라는 태도로 가벼운 마음으로 덤비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일을 하면서 사실 그런 관점의 뭐 건실함이나 뭐 활동의 의미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제가 그때 그 삶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 좋은 동네에서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뭐 또 그리고 사실은 그거랑의 별개니까요. 개인의 생활은. 그래서 저의 그 역량 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역량 부족이라는 말은 좀 부적절한 것 같네요. 어쨌든 제가 그 시기에 제가 그냥 좀 되게 힘들었다.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정읍으로 네, 그 다음에 바로 왔네요. 네. 옥천에 있다가 정읍으로 와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냥 난 지역살이는 어쨌든 할 건데 좀 지역살이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일은 일 따로 활동 따로라고 처음에 생각을 딱 해서 일은 그냥 돈벌이 될 수 있는 일, 내 앞가림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내가 또 만약에 정읍이라는 곳에서 좀 재미있는 일을 하는 단체를 만나서 아니면 좀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뭐 그건 따로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정읍으로 정읍에서 또 이제 그쵸 누구나 계획이 있다 처마 뛰기 전까지는 라는 문구를 최근에 발견했는데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은 문구인 것 같아요. 정읍을 견인하 그렇게 덜컥 내려가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고향이 정읍이거든요. 고향이 정읍이세요? 그러시구나. 정읍에서 온 두 젊은이. 그러니까. 근데 좀 고향은 완전 달라요. 네. 네, 그래서 더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런 동네를 이렇게 덜컥 가셨을까? 외집분이? 맞아요. 되게 진짜 아무 연고가 없는 곳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사실 일자리를 알아보자 이게 저한테는 되게 컸나 봐요. 그래서 옥천에서 다른 데 왜냐면 이제 내 앞가림 해야 되니까 난 하고 싶으니까 그냥 일은 일단 있어야지 뭐라도 먹고 살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전국으로 지역을 잡고 잡코리아나 사람인 이런데 제가 그래도 관심 있을 만한 생뚱맞은 막 그런 거 알고 그래도 내가 좀 관심 있는 분야로 한번 찾아보자. 근데 사실은 처음엔 지게차 운전을 알아봤거든요. 제가 왜냐면 쉬는 동안에 지게차 자격증을 땄어요. 뭐 자격증 중에 꽤 괜찮다. 그래서 그 말만 혹해서 일단 자격증 재밌게 땄는데 잘 알아보니까 그게 그 보수가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저는 그러면 일을 조금 하고 내 활동할 수 있겠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랬던 거예요. 정보가 없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3교대 막 이렇게 하고 사실은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초심입자고 그런 걸 버틸 수 있을까 살짝 마음이 옅어져서 그냥 아니면 좀 뭐 이렇게 알아보다가 농업회사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농업회사법인 쪽으로 알아봐서 내가 어쨌든 농촌 문제에도 관심 많고 농산물도 좀 어쨌든 좀 또 관심이 많으니까 흥미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가 정읍에 좀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요. 마을 기업인데 어르신들이랑 같이 이제 좀 어르신 고용하시고, 네, 그래서 칠보면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마을 기업에서 이거 괜찮은데? 이력서를 넣어봤더니 반응이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면접 당장 보러 가야지 하고 갔는데 이제 정읍의 첫인상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 지역이 좀 내가 살만한 지역이겠다. 좀 거기 천도 있고 하거든요. 내장산 막 이렇게 다 있고. 그래서 괜찮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집을 알아봤죠. 근데 그 생활이 결론만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되게 그러니까 회사 집 이렇게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그 스케줄이 너무 빡세구나. 네, 좀 그래서 활동하고 싶어도 여유가 없고 근데 설상가상 정읍에는 제가 생각한 만큼의 그런 활동력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부안은 이렇게 소금당처럼 좀 진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청년분들이 많고 다이다잉이나 뭐 이런 뭐 변상공동체나 이런 생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곳도 있고 약간 그런데 정읍에는 그런 색깔 있는 단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이 있는 분이 떠나오셔가지고. 그래요? 정읍이 인재를 잃었네요. 전 사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100번 정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거쳐서 네, 맞아요. 부안까지 오게 되셨구나. 네. 참 많이 돌아 오셨네요. 네. 또 돌아 어디로 갈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여기 일단 부안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느끼기에는. 선생님 떠나지 않게 잘 붙잡고 또 해야겠네요. 말씀만으로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이제 오셔서 뭉뜨기라는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지역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노동권이랑 주민 자치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페미니즘과 관련한 강연회를 이제 진행하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와 또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연회 제목도 따로 있는데 제 이름 붙이는 걸 좀 재밌어해서 알사밋이라고 알무로 삶 있기라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보면 알게 되면 좀 모르던 것들도 보이잖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네, 알미 생기면 그 리듬이 재밌어요. 알게 되면 뭐 이렇게 고양이 발 누설이 되는 네, 그래서 네, 알던 것도 안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 조금 다른 관점을 또 얻게 되면 또 이제 더 깊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알미라는 것에서 되게 그 연결의 가능성이 알무로부터 또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뭔가를 같이 하자고 활동을 하고 또 같이 하자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그 이전에 이런 얘기들에 대한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조건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계기들을 주변에서 지금도 저는 그런 계기들을 찾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좀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근데 그게 이제 지역에서 왜냐하면 서울이나 이런 좀 더 큰 도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그래도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이 강연 재밌겠는데 갈 수 있고 누가 여기 와서 이런 행사 하네 하면서 좀 접근성이 그냥 쉽게 말하면 되게 높은 거죠. 근데 지역에는 사실은 전무한 곳도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그 의제에서 소외되다 보니까
그런 의제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지역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역은 좀 그냥 심심하고 이런 좀 진보적인 얘기 하는 사람도 없고 나는 이런 거에 관심 있는데 거기 가서 뭐 해? 약간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슬프기도 하고 저는 지역이 좋아서 사는데 나도 그런 거죠. 저조차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지역에서 계속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사람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뭔가 틈을 내고 싶은 마음으로 강연을 계획한 거고 그래서 좀 주제도 사람들이 별로 좀 쉽게 그러니까 관심이 없을 만한 주제들을 일부러 그냥 선택해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강연회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왔더라. 조금 그랬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좀 더 쉬운 주제로 그러니까 좀 더 사람들이 관심 있을 만한 대중적인 주제로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알싸미새 취지는 그게 전혀 아니니까 그래도 나는 이런 주제로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권 일단은 마쳤고 최근에 8월 중순에 주민자치를 했는데 그것 또한 이제 사람들이 신청률이 좀 많이 저조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방안으로는 그 교육지원청에 문의를 드려서 혹시 이런 거 관심 가지는 청소년들 있으면 같이 와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다행히 그 부안군 청소년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청소년들이 와서 좀 많이 와가지고 얘기를 듣고 가셨거든요. 그 청소년들 플러스 이제 다른 좀 관심 있었던 주민분들도 좀 소수 오셔서 얘기를 듣고 하는 거 보면서 어쨌든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이런 얘기들을 품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알고 있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일들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저는 그렇게 넓혀 나간다. 그렇게 서로 이어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네 이제 남은 페미니즘 강연은 10월이나 11월쯤에 이제 할 예정이고요. 이 페미니즘이라는 주제가 좀 어떻게 보면 그 생물학적인 성별로 해서 여성과 남성의 성대결로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왜냐면 언론에서도 그런 걸 좀 자극적으로 조명을 하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페미니즘은 결국에는 모두를 위한 것이고 모두의 해방을 위해서는 이 페미니즘적인 관점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좀 알리고자 그걸 바탕으로 한 강연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많이 와주세요. 많이 와주세요.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까요? 그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 좀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 페미니즘에 대한 근데 그런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오해를 갖고 있다면 특히나 거기까지 발걸음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아서 뭔가 갈등 그런 어떤 갈등이 있는 거나 경험하신 분들이 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오래 산 부부여도 계속 같은 주제와 같은 어떤 서로에 대한 분노 감정이 있는 것들이 알무로 통해서 그게 해소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그런 데까지 또 맞아요. 그게 뭐야 하니까 근데 또 연애를 못하는 부부도 그럴 수도 있겠고 네. 그 성적 감수성이 너무 낮아가지고 혹시나 예외로 네. 저는 그냥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은데 뭔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오셔도 되고 근데 페미니즘이란 딱 단어를 들었을 때 그게 워낙 강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냥 발걸음이 쉽지가 않아. 미끼를 좀 던져야 할 것 같아. 미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좀 제가 제일 약한 게 사실 그거거든요. 약간 미끼 던지기. 홍보. 좀 어쨌든 이런 관점
그러니까 심지가 좀 있다 보니까 고집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서 살짝 좀 벗어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해방이란 단어는 엄청 거대하니까 음. 그걸로 들었을 때는 내가 가도 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케이. 네, 만약에 맨날 한 사람만 설거지하는 걸 좀 답답하셨던 분들 하면 그치. 난데 하면서 약간 갈 수 있는 설거지에서 해방되고 싶다. 네, 약간 이런 여지가 느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고민 한 번쯤 해봤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근데 좋고요. 오히려 남성을 난 대상으로 해서 맞아요. 네, 남자들도 되게 자기 사회랑 그 어떤 연대 그 역사 속에서 어떤 가로 갇혀 있는 그 남성성의 감옥이 있는데 맞아요. 그게 굉장히 거기서 이 해방되는 거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바라는 사람. 맞아요. 그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런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말씀해주신 되게 좋은 지점인데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사실 페미니즘이거든요. 그 정해진 어떤 경로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그게 한 번이라도 너무 옥죄다, 자신을 옥죄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여성이라면 이걸 해야 돼, 남자라면 이걸 해야 돼, 이런 것들에 진저리머리가 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런 말들을 해오셨던 분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잘못이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도 그 사람은 그 바깥으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명을 그런 걸로 딱 규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저 또한 페미니즘에 관심 있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언제나 페미니즘적인 그 감수성을 견지하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항상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나 실천들에는 계속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의지가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좀 키워보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떤 정말 그 성고정관념에 갇힌 사람으로 규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 그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이 오시면 좋을 그런 강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추신으로 전 그때 늘 수업이 있어서 못 갔다는 말씀 덧붙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때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 못 갔다. 저녁 10시에 해버려야 돼 막. 그럴까요? 아무도 안 되는 시간 없는 사람. 끝나고 맥주 파티. 가지 막 이런 느낌으로. 전 맥주를 안 마시지만. 괜찮은데요? 끝나고 소소한 응. 뒷풀이 합시다. 약간 이런 느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나가서 이제 부안의 가장 소영님께서 큰 뭔가 이슈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누어 보면 좋을 텐데요. 네. 부안에 지금 어떤 게 부안에서 사는 소영님께서 가장 지금 좀 뭔가 깊이 관심 가지고 고민하고 계신 문제가 혹시 있으신가? 지역 활동가로서. 저는 최근에는 한빛원전에 대한 얘기를 되게 좀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그 설명회에서도 훈영님이 오셨더라고요. 그 주민분들도 되게 많이 오셨는데 보면서 굉장히 좀 어떻게 이 운동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활동들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점점 좀 생기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제가 좀 많이 게으르고 사실 그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좀 KTX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걷는 사람, 약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오래 멀리 가잖아요. 아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어쨌든 제 속도는 그러한데 지금 이 현안에 대해서는 좀 발빠르게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시급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답답한 일이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아까 서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맞아.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손 놔두고 있고 파티는 재밌고 막 축제 많이 하잖아요. 그냥 그런 식인데 알면 다들 이렇게 있을까?
누가 이런 걸 들어도 다 싫어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 저도 그걸 들으면서 뭔가 되게 어떤 선택 사항들 싸우는 게 뭐 장단과 이런 게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걸로 자신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선택하기 마련인데 이 문제는 뭔가 너무도 그렇게 명백하죠. 맞아. 그렇게 눈속임이 되어 있을 뿐인데 한꺼번에 하니까 오 이건 그냥 죽으란 소리잖아 막 섬뜩함이 들 정도의 사안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현장에서도 나왔다시피 이제 그 방패장 네. 시기를 겪으셨던 이 부안의 기성세대 분들이 음. 청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뭔가 행동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언급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사장님도 계시고 해가지고 부안 청년들의 면이 산 또 그런 모습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또 사장님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것이 또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면 좋을지에 대한 뭔가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좀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논의를 하는 경험들이 많아지고 자리가 많아지고 하면 일단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자리도. 그래서 그리고 소금단에서도 이제 계속 그 라디오 통해서 또 다뤄주셨잖아요. 그 소금단 유튜브에서 만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전 되게 도움이 됐거든요. 그걸 들으면서도.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저는 또 그런 거에 대한 그 관심의 촉매제가 있으니까 그런 맞아. 것도 찾아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촉매제들을 좀 대중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은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좀 집단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으로만 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 그거는 지금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같이 해서 뭐라도 좀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이번에 또 오늘 우리 기후정의 행진 하잖아요. 그런 거나 좀 지역에서 소소하게 뭔가 활동들을 좀 끊이지 않고 한다면 이제 그때 설명회도 전북 녹색연합에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마련한 자리였는데 그런 좀 기존의 단체들과 이렇게 연대를 해서 좀 더 큰 움직임을 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녹색연합 활동가분도 계속 당부를 하셨던 게 지역에서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달라. 이거에 대해서 계속 좀 주시하고 있어 달라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주시하고 있어 달라. 그러니까 이 말이 저는 되게 좀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끈을 놓지 않는 거,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뭔가 그 이후에 또 어떤 좀 돌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진짜 이 운동의 지평이 확 넓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녹색연합에서 이미 이제 여기에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안뿐만 아니고 이 전남과 이 부안을 가로지는 그 영광의 그 근처의 지역들이 다 이제 속한 얘기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아가 그 바깥의 사람들까지 우리에게 연대를 하러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어쨌든 지역에서 이런 움직임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작게나마 모여서 얘기하고 이런 행진을 하면서 하는 게 뭔가 이거 나 혼자만 하고 나 혼자만 해서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네, 옆에 하는 사람들이 있네,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또 의견을 나누면은 뭐 상황이 급박해지거나 했을 때 불났다, 불 끄자 나와라 했을 때 이제 한 명이라도 더. 맞아. 근데 또 우리가 주민 자치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이 우리 지역을 바꾸는 거는 또 이렇게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서니까 맞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부안군의 인재를 얻었다. 좋습니다.
짐을 같이 나눠지죠. 뭐 어깨가 무겁지 않도록. 무거운 것 같은데요? 근데 어깨동무 학원인데.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뭐요? 그 락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해갖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누가 들어오고 해서 게임처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어. 예술로 풀어야 한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환경 맞아, 운동을 맞아. 그렇게. 내가 약간 폭탄 같은 걸 먹다가 펑 터져. 넌 괜찮을 줄 아니? 막 이런 문구 나오고 하면 이게 그냥 내 주변 맨날 보는 사람 이상을 보지 않을까. 풀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이 이제 강연회가 마무리된다고 하면 좀 선생님은 중장기적으로 이 부안에서 좀 어떤 활동들을 추구하고 혹시 뭐 계획하신 게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짧은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 계획이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부안에 계속 있을지도 네, 모르니까. 사실은 아직은 모르고, 그렇다고 뭔가 어떤 다른 데 가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좀 지금 제 안에서는 어쨌든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고 이어나가고 싶으니까 싶은. 네. 뭐 굳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더라고 해도 그래서 어쨌든 개인적으로 고민을 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체제를 부수는 일에 내 한 몸을 던질 수 너무 이렇게 하면 좀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데 뭐 그런 사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뭘 할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러면 여기에 있고 싶다면은 뭐가 필요할 것 같은 것 있어요? 이 지역이? 이 부안이라는 네, 곳에요? 약간 서영님을 붙잡기 위해 이 지역이 필요한 뭔가 제공되면 좋겠는 거거든요. 요구사항을 말하면 부안군에서 부안군? 어디서 부안군에서 들어주나요? 수용해서 이렇게 딱 해주실 수도 있죠. 왜냐면 청년의 대표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런 관점에서라면은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청년을 대표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 게 그 대부분의 청년들이 요구한다라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을 저는 크게 막 생각이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 오로지 선생님만을 생각합니다. 오로지 저만의 네. 생각이요? 저는 약간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또 그 스르르 약간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관계가 만약에 지금보다 더 미묘한 유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더 촘촘해지면, 그러니까 그 유대감이 좀 더 촘촘해지면, 그래도 좀 있어볼까 하는 생각을 좀 더 그냥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제가 그냥 스스로 하게 돼서 굳이 다른 데로 이렇게 찾아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단순히 내가 뭘 산다, 준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관계라는 거. 맞습니다. 네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어떤 데에서 떠나오고 어떤 데서 살고 한 거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의 이 마음의 에너지가 기운이 여기랑 이제 등을 돌리게 되면 약간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게 좀 재미도 아닌데 약간 좀 뭔가 석연치 않다. 왜 좀 약간 그런 느낌 뭔가 쎄한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굳이 내가 여기서 정을 뗐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러니까 근데 전 정을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냥 정을 안 줬다기보다는 정을 줄 만한 시간이
아니게 짧게만 지내고 그냥 떠날 이유가 있어서 떠난 건데 만약에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체류하고 있는 시간 중에 그 정을 줄만한 어떤 계기들이 막 생기고 그렇게 하면은 쉽게 떠날 작당을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저는 또 어떤 변덕을 부릴지 모르겠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부안에서 제일 여기 내년에까지 있어 볼까라는 생각이 든 계기가 그 한빛 원전이거든요. 아. 왜냐하면 어쨌든 많이 있을수록 좋으니까 이런 얘기 근데 하잖아. 의외다. 그래서 떠나는 게 아니라 문제 때문에 도망가야겠어가 아니라 뭔가 개시 같은 느낌인가 이런 느낌도 살짝 들더라고요. 네. 한빛 원전 때문에 내가 못 떠날 수도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그 설명회를 듣는 중에 불현듯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은. 저 서영님 보면서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어떤 이 한빛 원전의 노와 수명 연장의 반대 운동의 맨 앞에는 서영님이 서 계시겠구나. 정말요? 이게 가스라이팅인가?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라이팅. 근데 뭔가 지역과 내가 그냥 저도 막 많이 지역을 이동했는데 여기가 너무 좋구나 하는 그 어떤 유대감이 발생하는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도 사람이지만 어떤 이 공간과 지역에 대해서 뭔가 딱 사랑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근데 뭔가 그때 저는 어느 정도로 했냐면 부안 사람들 왜 다 날 친절하고 나한테 잘해주지? 다 날 좋아하나? 약간 이런 마음. 근데 내가 이 지역을 실제 바꾸고 뭔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할수록 뭔가 더 애정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선생님께 많은 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활동가, 젊은 청년 지역 활동가라는 게 사실 전업 활동가는 너무 극소수잖아요.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게 꼭 나의 생계까지 책임져 준다는 건 근데 어떤 생업과 이런 활동들을 병행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럼에도 뭔가 이렇게 가슴에 그 어떤 불이 있어서 뭔가 한 고민하고 있거나 혹은 한 10년 전에 서영님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준다거나 뭔가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뭔가 저는 주변에서 뭐 사람들 많이 겪어보지만 그것만 넘으면 될 텐데 그리고 그런 뭐 미래나 생계나 이런 뭐 불안한 그 상태 말고 그래도 더 가치 이런 게 있잖아. 근데 그거를 에서 결국 공감 못하고 떠나거나 혹은 지쳐서 이제 활동 안 하고 난 내 사업만 할 거야 한 친구들 보면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우리 사장님도 이렇게 당차게 지역을 휙휙 옮겨 다니시면서 지게차 또 뭐 농업법인도 하면서 이렇게 계속 활동들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사장님의 말이 굉장히 큰 그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지금 저는 전업 활동가는 아닌 것이 왜냐면 그 활동비를 그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다른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노동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활동가는 제가 느끼기엔 좀 어쨌든 가치 지향적인 삶, 그러니까 가치를, 그러니까 이윤보다는 가치를 그 앞에 두는 삶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런 삶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은 그러니까 주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지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제가
그 기자로 있었을 때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활동가처럼 했거든. 그러니까 전업 활동가가 실제로 있잖아요. 네. 전업 활동가는 이제 그런 사회단체나 비영리 기구에서 이제 실제로 상근을 하면서 임금을 받고 그 활동을 하는 분들을 전업 활동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기자 일도 거의 그런 정도로 이제 활동가의 색을 좀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전업 활동가의 공통점이라면 그런 거거든요. 되게 적은 돈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활동으로 그 단체가 수익을 내거나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 적은 돈을 받으면서 그러나 나의 모든 에너지, 나의 몸, 나의 두뇌 막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그 활동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바쳐야 되는 일상과 모든 것들을 그래서 지금의 청년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워라밸은 전혀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 전업 활동가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주변에도 진짜 그런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의 얘기도 너무 힘이 든다 그게 근데 그 힘이 든 건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너 견뎌내야지 이것도 사실 저는 그 자본주의의 그 노력과 능력주의의 담론과도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활동가들이 탈진되고 소진되고 하는 거 당연한 건데 왜냐면 정말 힘든 일이라서 그런 건데 너 그거 버텨내고 해야지 그래야지 너가 지금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몰아가고 자기가 진짜 너무 힘들면 그냥 거기서 빠져나오고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러니까 되는 만큼 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를 잘 다스리면서 이렇게 활동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그런 그 힘으로는 잘 안 되니까 옆에 좀 든든한 동지들을 둘 수 있으면 두시라. 그러면서 힘들 때 같이 욕도 좀 하고 약간 이 세계도 욕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좀 재밌게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틈을 많이 만드시라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그렇게 못하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큰 도움이 되는 말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더 얘기를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우리 행진하러 가야죠. 우리 기후위기 행진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정이요. 기후정의 지금 우리가 가려는 게 뭐죠? 소라님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기후정의 행진. 시간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이대로 두고 그럼 나가시죠. 나무가 사라져간 산길 주위 넘는 바다 그래도 좋지 아니한가 내 맘대로 되는 세상 뭔가 한 딱그 밤이 오면 싸워왔던 기억 일기 쓸만한 노트와 연필이 생기지 않았나 내 맘대로 그린 세상 그런 주제를 잡는 거. 우린 노래해 더 나아질 거야 우린 추억해 부질없이 지난 날들 바보같이 지난 날들 그래도 너는 좋지 아니야